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9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1일 월요일 해외 축구 19경기 셀타 비고 vs 비아레알.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 능력이 승부의 분수령이 된다. 셀타 비고는 아스파스와 듀란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겠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비아레알은 피노의 돌파와 깨의 템포 장악이 맞물리며 공격 전환에서 확실히 앞선다. 또한 페페의 제공권과 연계가 더해지면 셀타 비고 수비가 밀집되더라도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측면과 전환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1비아레알은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을 무기로 경기의 흐름을 줄 수 있다. 셀타 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위협을 만들겠지만 수비 간격이 흔들리면 후반 뒷심 싸움에서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앞선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셀타 비고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조율. 르하브르 AC vs 오지시니스. 번 경기는 두 팀 모두 블록 유지와 위험 회피를 우선하는 전술적 선택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축으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기 때문에 니스의 1차 침투를 반복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니스는 보가의 돌파와 부다위의 연결로 균열을 만들겠지만 팍스 앞에서 파울 관리가 보수적으로 바뀌면 슈팅 각이 좁아진다. 그래서 전반은 세컨드볼 압박과 지역 싸움 위주로 루즈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속도를 올리더라도 두 줄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결정적 장면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마무리 효율의 미세한 차이가 상쇄되며 스코어는 좁게 묶일 전망이다. 일르하브르는 간격 관리와 전환 안정성 덕분에 끝까지 균형을 끌고 갈 수 있다. 니스는 개인 전술로 순간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원정에서의 마무리 효율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경기 내내 루즈한 템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승부는 갈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AS 모나코 vs RC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전방 화력과 중원 전개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는 발로근의 움직임과 골로빈의 전개를 통해 전방 압박과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미나미노의 유연한 위치 변화는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며 좌우 측면 침투와 중앙 압박을 동시에 위협한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흔들리며 원정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쳐 더욱 불안하다. 그래서 경기의 균형은 초반부터 모나코가 잡을 가능성이 크고 점유율과 기회 창출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효율에서 앞선 AS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1AS 모나코는 발로군, 미나미노, 골로빈의 조합을 통해 전방과 중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원정에서 전개 속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흔들리며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결국 홈의 강점과 화력 차이를 앞세운 모나코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파리FC vs 메스. 이번 경기는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파리FC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제벨스와 케발이 전방과 측면에서 동시에 위협을 가한다면 카마라의 전환 패스가 더해져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 메스는 조메니 마조와 치타이슈빌리의 연결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빌드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쳐 실점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파리FC가 홈에서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압도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1파리FC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빌드업을 제어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메스는 반격 루트를 준비하겠지만 원정에서 드러나는 수비 간격 문제와 체력 저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전환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파리FC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오버 조율. 리버풀 FC vs 아스널.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측면 돌파에서 리버풀이 분명히 우위를 점한다. 살라의 절정 감각과 비르츠의 패스 조율은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무기다. 아스날은 요케레시의 버티기와 웨데고르의 전환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강한 전방 압박과 풀백의 공격 가담에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마두에케의 수비 가담 부족은 리버풀 풀백의 오버래핑과 맞물려 치명적인 공간을 내줄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압박과 돌파, 그리고 살라의 결정력을 앞세운 리버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살라의 골 감각과 비르츠의 전개, 풀백의 공격 가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아스날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아스날은 점유율로 경기를 풀겠지만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오버 조율.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쥐고 높은 템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기라시의 포스트 플레이와 아데에미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맞물리면 우니온 수비는 쉽게 흔들린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리듬을 조율하며 세컨드볼과 패스 연결로 경기를 지배한다.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 라인을 두텁게 세우더라도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고 도르트문트의 득점 기대치는 더욱 커진다. 결국 경기의 무게추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1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에미의 공격 패턴, 그리고 조브 벨링엄의 중원 장악력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두터운 수비 라인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업은 도르트문트가 후반까지 압도하며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조율. 제노아 CFC vs 유벤투스. 이번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의 안정감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제노아는 콜롬보의 포스트 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리겠지만 전방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며 데이비드 와일디즈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캄비아소의 공백이 변수로 보일 수 있으나 팀 전반의 조직력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세밀한 전환과 공격 효율에서 앞서는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쥐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일제노아는 홈에서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탈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며 공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원정에서도 유벤투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토리노 FC vs ACF 피오렌티나.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측면 돌파에서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토리노는 블라시치와 카사데이를 중심으로 버텨내려 하겠지만 중원의 압박 저항이 약해 쉽게 끊길 수 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킨의 폭발력과 구드문드손의 돌파, 파지올리의 패싱으로 공격 템포를 이어갈 수 있다. 때문에 경기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피오렌티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리노가 제공권으로 버티지 못한다면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전환 속도와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1. 피오렌티나는 킨과 구드문드손, 파지올리를 중심으로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토리노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맞서겠지만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특히 측면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실점은 시간 문제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토리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레알 베티스 vs 아틀레틱 빌바오.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잡으려는 베티스와 압박과 전환 속도로 맞서는 빌바오의 구도다. 베티스는 로셀소와 리켈메를 통해 전개 루트를 찾겠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며 수비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베렌게르의 연계 움직임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산나디의 제공권까지 더해져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특히 베티스의 측면 수비 뒷공간은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빌바오의 공격 패턴과 정확히 맞물리는 구도다. 결국 이 매치업은 빌바오가 압박과 측면 돌파의 위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1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돌파와 산나디의 제공권, 베렌게르의 연계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쥐더라도 수비 간격과 측면 커버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운 빌바오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베티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RCD 에스파뇰 vs CA 오사수나. 이번 경기는 세컨드볼 회수와 전환 속도에서 에스파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페페 밀라의 첫 패스가 통하면 푸아도의 대각 침투와 로베르토의 기준점이 곧바로 박스 진입으로 이어진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 중심의 크로스 루트를 노리겠지만 윙백 뒤 공간이 열리면 역습 대응이 늦어진다. 그래서 전반은 지역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이, 후반은 하프 스페이스 컷인가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원정팀의 전개 템포가 끊기는 순간마다 홈은 짧은 전환으로 유효 슈팅을 누적할 수 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에서 앞선 쪽이 이기고 그 무게추는 홈으로 기운다. 이레스파뇰은 역압박과 전환 속도를 무기로 박스 근처에서의 연속 슈팅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 오사수나는 타깃 활용이 좋지만 원정에서의 전개 안정성이 떨어지면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세컨드볼 우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에스파뇰이 디테일의 완성도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조율. 언더오버 언더 추천. 쾰른 SC vs 프라이부르크. 이번 경기는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쾰른이 확실히 유리하다. 마르텔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는 에게슈타인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순간 공격 루트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빌터와 카민스키의 움직임은 프라이부르크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주요 무기다.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노릴 수 있지만 오픈플레이에서 빌드업이 막히면 전개가 단조롭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는 쾰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일켈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중원 활동량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에서만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빌드업 자체가 무너질 경우 전개가 끊길 수 있다. 결국 켈른이 주도권을 쥐고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켈른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조율. 에스턴 빌라 vs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 경기는 틸레만스의 스윙 전개와 포켓 공간 창출 능력이 핵심 변수가 된다. 빌라는 포켓 공간이 열리는 순간 와킨스와 맥긴이 동시에 침투하며 득점 찬스를 완성할 수 있다. 반면 팰리스는 수비 블록은 두텁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 능력이 부족해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빌라가 점차 주도하며 홈 이점을 살려 상대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스가 역습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균형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포켓 침투에서 앞선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이라스톤 빌라는 틸레만스의 패싱과 스윙 작업을 중심으로 포켓 공간을 창출하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간다. 와킨스와 맥긴의 침투는 결정적인 마무리로 직결될 수 있고 홈의 에너지도 경기 분위기를 이끌 것이다. 팰리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의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아스톤 빌라가 전술적 디테일과 침투 효율성을 무기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SC 인테르 vs 우디네세 칼초.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에서 인터밀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우타로의 문전 움직임과 티랑의 넓은 활동 반경은 우디네세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바렐라가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을 장악한다면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우디네세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의 한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위협적인 역습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점유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며 홈팀의 득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디네세는 막판까지 밀려 실점을 허용할 공산이 크다. 1인터 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전방 압박, 바렐라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쥔다. 우디네세는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공격 전개가 막힐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조율. 언더 추천. SS 라치오 vs 엘라스 베로나 FC. 이번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에서 라치오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라치오는 카스텔리아노스의 마무리, 자카니의 측면 돌파, 바시로의 전개가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 라인 간격을 좁히더라도 빠른 템포의 공격 전환에 취약하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고레벨의 공격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라치오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 흐름을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일라치오는 전술 디테일과 개개인의 공격력에서 베로나를 압도할 수 있다. 베로나는 수비적인 접근을 택하더라도 압박을 견디기 어렵고 역습 완성도도 떨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라치오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조율. 올림피크 리옹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리옹은 미카우타제와 슐츠가 공격 루트를 열어가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무너지면 쉽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오바메양과 그린우드가 속도와 결정력을 더하면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만든다. 후반부로 갈수록 리옹의 집중력 저하와 체력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마르세유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그림이 선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에서 앞서는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틀어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일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결정력, 그린우드의 폭발적인 돌파, 호이비에르의 안정적인 전개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리옹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간격 유지 실패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버티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루트를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요 바이카노 vs FC 바르셀로나.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라요는 프루토스와 팔라존의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저항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후반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페드리의 중원 장악, 페란 토레스의 침투, 야말의 창의성까지 더해져 다양한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요의 체력 부담은 커지고 바르셀로나는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더욱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토레스야말 페드리의 조합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라요는 홈에서 분투하겠지만 압박 강도 유지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승부를 끝까지 가져가기 힘들다. 결국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요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조율. LA 갤럭시 vs 올랜도 시티 SC. 이번 경기는 LA 갤럭시가 전방 연계와 중원 조율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밀러와 베리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는 올랜도 시티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사나브리아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면서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올랜도 시티는 제공권과 활동량은 갖췄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의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빠른 압박과 전방 연계에 노출될 경우 수비 집중력이 붕괴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LA 갤럭시가 전술적 상승과 심리적 우위까지 더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올랜도 시티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불안 요소가 크다. LA 갤럭시는 밀러베리의 전방 연계, 사나브리아의 중원 배급,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통해 공격 밸런스를 완성했다. 결국 홈에서의 주도권과 전술적 상승을 바탕으로 LA 갤럭시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LA 갤럭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시애틀 사운더스 FC vs 인터 마이애미 CF. 이번 경기는 측면 싸움에서 시애틀이 뚜렷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시애틀은 윙포워드와 풀백의 동시 투입으로 측면을 장악하고 빠른 역습 전환으로 인터 마이애미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단일 윙백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공수 전환 시 측면 수비가 허술해질 수 있다. 특히 시애틀의 좁은 간격 운영과 빠른 볼 전개는 인터 마이애미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상승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애틀이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1인터 마이애미가 3-5-2 전형으로 중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측면 열세는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시애틀은 양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역습 전환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상승에서 앞선 시애틀이 흐름을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시애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LAFC vs 샌디에고 FC. 이 매치는 측면 중앙으로 접히는 한 번의 궤적이 승부를 가른다. LAFC는 부안가의 인버트와 손흥민의 대각 침투가 맞물리는 순간 크로스가 아니라 낮은 컷백으로 결정을 만든다. 샌디에고는 측면 압박에서 볼을 빼앗지 못하면 곧바로 파이널 서드의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LAFC의 첫 전환 속도가 붙는 구간에서 연속 찬스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가 초반에 세컨드 볼을 선점하면 균형이 길어질 수 있으나 라인 회복이 늦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LAFC는 인사이드 러닝과 낮은 크로스 선택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효율을 끌어올린다. 샌디에고는 압박이 비껴가는 순간 라인 회복이 더디고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열린다. 그래서 전술 상성, 속도, 결정 타이밍을 모두 감안하면 LAFC의 승리 기대값이 우위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LA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